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개소 19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된 강경리입니다. 이미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19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소 기념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의 현장 참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회원분들과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념식은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성곤 센터장님의 개회사 및 인사말, 부산대학교병원 이정주 병원장님의 격려사와 부산시청 시민건강국 안병선 시민건강국장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이인숙 협회장님 축사, 센터 홍보 영상 시청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 김성곤 센터장님을 모시고 알코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19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센터장님의 개회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19주년을 맞이한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19주년이 되도록 도와주신 분들은 저희 센터를 열심히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센터를 잘 이끌고 온 저희 임직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한 점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유튜브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미숙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격려사와 축사입니다. 금일 격려사와 축사는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해 영상과 편지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이정주 병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장 이정주입니다. 먼저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개소 19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부산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고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중독 전문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업무임에도 지난 19년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끌어오신 김성곤 센터장님을 비롯한 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병진과 재활치료, 예방과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9주년 기념식에서는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할과 수행해온 여러가지 사업을 공유하고 홍보하여 더욱 발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시청 시민건강국 안병선 시민건강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선 시민건강국장님 축사는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입니다.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개소 19주년을 부산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9주년이 오기까지 발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산대학교 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 특히 김성곤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독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 확대, 알코올 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 설치 지원, 청소년과 청년층, 고령 노년층 대상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 중독 개선, 스마트폰 보급 증가 등으로 게임, 인터넷, 온라인 도박 등 디지털 기기 등 이용 장애 증가 대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 중독관리 전문가, 시민들께서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념 세미나가 지역사회 중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이인숙 협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장 이인숙입니다. 부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9주년 기념행사 축하드립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2년 개소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시는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사례관리 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오면서 전국센터의 영구임대 아파트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둘째로는 역시 10년 동안이나 알코올 상담을 위한 실무자 양성 과정을 진행하여서 1,200명이 넘는 실무자를 배출했고, 그리고 그게 부산시의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중독의학회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주도해서 부산을 빛내준 저력이 있는 센터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신 김성곤 교수님과 송명희 팀장님이 계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부산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독 사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만 만나 뵙게 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코로나19를 우리 모두 잘 대처해서 꼭 부산에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홍보 동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곳.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 건강한 내가 될 수 있는 곳. 중독에서 희망의 길을 찾는 이곳은 바로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및 각종 중독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과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식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0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지정으로 개소하여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후 중독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알코올 상담 실무자 양성부터 영호남 중독 회복 문화 교류와 함께 2020년에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에 대한 우수한 사례 관리로 선정되며 다양한 수상과 함께 국내를 넘어 해외 특별 강연회 개최와 학회 발표회를 참석, 전문적인 연구와 발표 강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시작으로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특화 사업을 통해 실무자 양성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고 행복하고 희망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네, 영상 잘 보셨나요? 화면에 저도 잠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니 본 센터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뒤에 있는 배경도 보이시나요? 파란 배경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파란색은 소통과 신뢰를 뜻하는 저희 센터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며 신뢰하는 센터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부의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영상 시청 후 만나요! Here's your story, let's begin. The water's fine, come on, dive in. The future's here, it's right before your eyes. Step by step, you're on your way. Welcome to a brighter day. Don't you know it feels good to be alive? You could be larger than life, bigger than the world, living out the hopes and dreams of every boy and every girl. You could fly higher than the sky, shine brighter than the stars. You could have all you ever wanted, shoot the moon and reach for Mars. You know you could. 네, 지금부터 2부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진행도 저와 이미진 선생님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소 19주년 토크 콘서트는 김성곤 센터장님이 들려주는 알코올 중독 질환 이해하기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낯설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바가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토크 콘서트가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많이 떨리는데요. 작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부 알코올 알면서도 알지 못한 것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김성곤 센터장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곤 센터장님.
먼저 유튜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최근 한국인 최초로 국제 알코올 중독 생의학 연구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다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알코올 중독 생의학 연구학회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이거든요. 제가 이 내년 아마 9월부터 정식으로 이사장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그 연구 학회인 이상 국내의 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그래도 연구 역량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 그런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계신데요. 센터장님, 혹시 처음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94년에 부산대 교수로 왔습니다. 부산대는 국립대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 생각을 했고요. 부산 대학도 그렇지만 부산대 병원도 국립대 병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기여는 제 전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마침 알코올 센터, 처음에는 알코올 상담센터가 시작되었죠. 제가 센터장을 맡아서 지역사회에 도움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19년 전에 제가 센터장을 맡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도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오신 중독관리센터가 벌써 개소 19주년이 되었습니다. 감회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20주년 되겠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벌써 강산이 2번 변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점도 많겠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 세 분의 그 직원과 함께 시작을 했고 지금은 16분과 함께 부산 지역을 위해서 특히 알코올 문제 또는 다른 중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부산에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그 책임감과 함께 또 나름 잘 운영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도 아울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 평소 알고 싶었던 질문들을 미리 SNS와 설문지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센터를 이용 중인 회원분들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술을 마시고 다음날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필름은 왜 끊길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필름이 끊긴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음주 후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센터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큰일 났습니다. 음주를 하시게 되면 알코올 자체가 그 모든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이 가는 것이 뇌신경입니다. 네, 점차적으로 뇌신경을 손상시키다 보니까 발생되는 건데요.
이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흔히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필름 끊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해오시던 생활, 즉 택시를 타고 집을 가거나 친구들과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했던 내용이나 택시를 타고 어떻게 집에 왔는가 하는 내용들은 신경 손상에 의해서 기억 중추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장되지 않은 기억은 다음날 되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름이 끊겼다는 것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되고 대개는 그 초기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에 입문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고 뇌신경 손상을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주나 금주가 권고된다. 그래서 필름 끊기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블랙아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네요. 뇌 손상에 특히 치명적이니 앞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건강 음주를 하면서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역시 음주 후 반응에 대한 질문이네요. 음주 후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면서 핏줄이 쪼여드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 후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음주 직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과 음주 후 다음날 생기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 후 다음날 생기는 것은 숙취 현상으로 생각되고요. 음주 직후에 생기는 것은 아마 알코올 대사 효소가 부족하셔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그 미국 보고에 의해서도 체내에 축적될 경우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알코올 자체보다는 데미지가 크다 하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음주 직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타나는 분들은 좀 금주를 하시거나 굉장한 질주를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취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음주 후 반응에 이어 해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술 마시면 해독이 언제 되는지 궁금하네요. 해독에도 성별 차이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해독되는 것도 결국은 술이 알코올 대사 효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성별의 차이라기보다는 알코올 대사 효소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보통 그 알코올 대사에 의해서 대사되는 속도가 7 내지 15g 1시간당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통 소주 한 병이 약 70g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적으로 한 10시간 해독 시간이 걸리겠죠. 또는 5시간. 그러나 5시간 걸리는 분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이기 때문에 통상 한 10시간 이내로 잡으셔야 될 겁니다. 소주 한 병 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술을 드신 분들은 그것이 다 해독되는데 한 10시간 걸린다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음주운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코올 대사되는 그 속도를 잘 아시고 음주량도 조절 아마 하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음주운전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술 마신 다음 날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왜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건지 궁금합니다.
애들도 아니고 왜 술을 절제하는 것이 생각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서 정말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센터장님, 주변에서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이 술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술이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 걸까요? 중독 물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뇌에 대뇌 보상회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극이 되면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행동을 또 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음식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드시면 여러분들 또 먹고 싶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술을 포함해서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항상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게 만들거든요. 아편이나 술이나 일부 마약이나 음식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로 거기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인들은 이 대뇌 보상 회로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 뇌의 앞에 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술을 자꾸 드시게 되면 신경에 손상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따라서 신경 손상이 필름이 끊기더라도 술을 드시면 필름 손상이 신경 손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두엽 손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술이 술을 부르게 되고 중독 상태가 더 심화되게 되거든요. 술이 술을 부른다면 여러분들 아마 중독한 2기로 적어둔 것 같은데요. 결국 전두엽 손상까지 진행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히도 신경 손상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된 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10년간 금주를 하고 다시 음주를 하시더라도 손상된 신경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또 술을 부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주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까지 진행 안 되도록 다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독의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네요. 술이 중독 물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센터장님, 술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을까요?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급 질문입니다. 술을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드시게 되면 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변성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뇌의 그 신경 변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이 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술을 드셔서 중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변성이 온 상태인 경우에는 우울증이 오더라도 6주 정도 금주를 하시면 우울증이 좋아진다고 유명한 샌디에고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이제 술이 안정제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술로서 공황장애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정제 같은 경우에 그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를 쓰시게 되면 다음날 잠이 오도록 도움을 주는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공황장애인 경우에도 술로서 해결하신 분들은 다음날 공황장애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술로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해결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술을 마시는 자체가 뇌신경을 변형시켜 우울증이 오게 하고 공황장애 또한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치료 원칙이 금주부터 시작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무엇이 먼저 시작되어 발생하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 가지 형태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술을 드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을 자꾸 드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서 뇌 변성에 의해서 우울증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술도 드시고 우울증도 오는 제3의 요인에 의해서 두 가지가 같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단독만 치료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울증 치료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뇌 변성이 와서 우울증이 온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3의 요인에 의해서 두 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치료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만 치료를 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모두 다 잘 알려져가 있는 사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네,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발생 시기 및 기간이나 증상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제일 처음 블랙아웃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술로 인해서 뇌가 망가진다고 표현할까요? 순서대로 잘 나열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필름 끊기는 경고 사인, 즉 신경 손상이 시작됩니다 하는 경고 사인에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드시다 보면 이제 전두엽 증상이 생깁니다. 전두엽 증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 술을 절제하거나 마시다가 중간에 스톱하는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좀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쉽게 충동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어가 그렇습니다만은 음주하시면서 뇌 손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면 마지막에는 결국 뇌 전체에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죠. 기억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까지 다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증상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매로 가게 되면 이게 좀 상위적인 그 인지 활동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능적 활동만 남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음주를 계속하는 환자도 제가 보게 됩니다. 치매까지 안 가도록 좀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두엽 손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로 가는 걸 주의하지 않는 경우에 치매 가기 직전에 의부증이나 의처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겠죠. 가정 행복을 위해서 치매까지 좀 진행 안 하도록 이 단계 잘 설명을 드린 것을 잘 보시고 내가 어느 단계구나 하는 걸 보시고 술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치매는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항상 뇌 건강을 떠올리며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회원분들의 질문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네요. 단주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음주 후 증상과 중독에 관해 다뤄보았는데요. 많은 회원분들이 단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하면 단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체중을 줄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걸 보면 드시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서 운동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맛있는 걸 보면 드시고 싶은 거는 이게 생리적 변화입니다. 맛있는 걸 보면 침이 나고 드시고 싶은 생각, 대뇌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참는 것이 안 되면 이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안 되는 걸 대신 드신다든지, 맛있는 걸 보는 장면을 피한다든지, 또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분들을 피하고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모르셔서 그러셨지 이제 센터에 오시면 그런 대안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 술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주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술 생각이 나거나 또는 안주를 봤을 때거나 또는 화가 날 때 술 생각이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각자 개인마다 다 있거든요. 이 원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잘 분석을 하시고 이 분석된 원인, 어느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화가 나서 제가 음주를 하게 된다 이러면 화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모르게 술 생각이 난다. 그럼 나도 모르게 술 생각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센터에 오시면 대처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무기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장기간의 경계태세와 노력이 또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점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단주 2년 3개월 차입니다. 지금의 제가 단주에 있어 안정적인 시기인 것인지, 특별히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단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불안한 감정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어떤 손상이 있으며 어떻게 단주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주를 하려면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체중을 줄이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체중을 줄이려면 체중을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끼셔야 되고요. 그 느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체중을 줄일 것이다 하는 대책들을 다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단주를 쭉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단주의 필요성, 마음다짐을 늘 다지고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이성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하더라도 이 생리적인 변화는 이게 화산이 한번 폭발하더라도 여진이 오듯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이게 그 TV 드라마를 보시다가 음주 장면이 나와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옛날 친구가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할 때 술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여진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항상 내가 단주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하시고 또 내가 모르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가 항상 본인을 보시고 또 이런 생리적 변화가 물결쳐서 나한테 찾아오는가도 항상 감시를 하시고 늘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여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대비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같이 상담도 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들도 갖추시게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단주에 성공하십니다. 네, 늘 경계하고 여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곤 센터장님과 함께 회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SNS에 남겨주신 질문 중 총 3가지만 뽑아서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다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의 첫 번째 질문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 질문입니다. 매일 한 병씩 소량으로 꾸준히 마시는 것과 가끔 포금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꼭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센터장님, 제 주변에서도 조금씩 매일 마시는 게 낫냐, 아니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낫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기회에 센터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년간 학회를 다니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매일 조금씩 드시는 그런 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간이 할 일이 매일 쌓이거든요. 그리고 한순간에 포금을 하시는 거는 대뇌 신경 손상에 좀 더 타격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시든 저렇게 드시든 드셨던 알코올의 총량이 심장에 손상을 주는 걸로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어느 장기에 먼저 손상이 오고 어느 장기에 얼마나 많은 큰 손상이 가는가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대뇌 손상이 빨리 와서 치매가 빨리 오고 어떤 분은 젊으신 나이에 간경화가 먼저 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심장 손상이 깊어져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개별적 차이를 놓고 둔다면 이렇든 저렇든 드신 알코올의 총량에 따라서 여러 장기에 데미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이러나 저러나 총량을 적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여러분, 결국은 알코올을 음주하는 총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양을 줄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모두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둘 다 좋지 않은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도수가 낮은 술이 숙취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막걸리를 마시면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센터장님? 예,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것이 숙취 질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숙취가 왜 생기는 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원인 물질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심 가는 물질들은 지금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알코올 자체보다는 이게 술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숙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대사에 의해서 덜 대사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이것도 숙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 도수보다는 어떤 술을 어떻게 선택해서 또 본인의 대사 효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도수와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취를 느끼시면 안 드시면 안 될까요? 예, 도수보다는 그 술에 함유된 물질과 본인의 대사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잠이 오지 않는 경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술이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 센터장님, 요즘 특히 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맥주 한 캔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SNS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맥주 한 캔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것은 아주 쉽게 잘 밝혀져가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 분명히 누웠을 때 실제 잠이 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잠은 빨리 듭니다. 빨리 들지만은 술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술을 많이 드신 날 다음 새벽에 일찍 깨거나 깊이 못 자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즉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이 깊이 못 자게 되고 자꾸 깨게 되고 꿈이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잠을 빨리 들게는 하지만은 수면의 질은 좋지 않다. 따라서 맥주 한 캔으로 계속 물론 뭐 나는 이게 하니까 편하더라, 좀 도움이 되더라.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이 안정제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중독 현상이 생기겠죠. 중독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글쎄요, 술로 인해서 수면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빨리 드는 건데 맥주 한 캔으로 빨리 드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두 캔, 세 캔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 전공이 알코올 중독인데요. 제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미리 조심하시는 것이 주의하셔야 될 거고, 잠이 잘 들지 않으면은 의사분과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려져가 있는 다른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보다는. 그래서 술보다 좀 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저한테 안 오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오히려 술이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중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다들 아시겠나요? 네, 모두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질문들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센터장님과 함께 새롭게 비대면 토크 콘서트 순으로 꾸며봤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카메라 앞에 여러 번 서봤지만은 설 때마다 좀 긴장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색다른 느낌이고, 아마 저희들이 좀 하다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센터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끝으로 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런 좋은 자리도 마련해 주신 우리 이정주 부산대학교 병원장님, 또 그 바쁘신 와중에도 격려사까지 보내주신 안병선 부산시청 보건건강국 국장님, 그리고 멀리서 또 축사까지 보내주신 이인숙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장님까지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기 너무나 아쉬운데요.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질문을 주시네요. 지난 6월 말에 미국 학회에서 많은 양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중독이.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실제로 중독의 도움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걸로 인해서 음주량이 늘어난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음주를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미국 알코올 중독 학회에서 활발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 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잘 파악해서 중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또는 중독이 심화되지 않도록 저희 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 주저없이 와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군 센터장님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비대면 토크 콘서트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진행이 처음이라 작은 실수가 있었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현장에서 꼭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19주년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주신 센터 회원, 중독센터, 유관기관 실무자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라이브 방송이 종료된 후 발송된 문자 링크를 통해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더 알차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시민이 한잔하면 기분 좀 나아지겠지. 많이 안 마신 것 같은데. 습관적 음주와 상습적 블랙아웃, 당신의 삶 전체를 지워버릴지도 모릅니다. 술은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일상을 지워버리는 습관은 이제 그만.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일상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